안녕하세요. 30대 남자 직장인입니다.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불인입니다. 몇 년 전만 해도 직장 동료, 상사, 친구들까지 어딜 가도 부동산 아니면 주식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그때까지만 해도 주식은 조금 관심을 가졌지만 부동산은 나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다가 최근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여자친구와 돈을 합쳐서 집을 사야 할지 전세로 들어가야 할지 고민입니다. 비슷한 금액인데도 내 집을 사서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전세로 들어가서 살면 훨씬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런데 여자친구는 전세로 들어가서 살자고 하는데요. 그래도 저는 전세로 들어가서 남의 집에 사는 것보다 처음은 고생하더라도 내 집 장만을 해서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. 여자친구는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다며 지금은 전세로 살다가 거품이 빠지면 그때 사자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이 집값이 거품일까요? 아니라면 2년 후에는 더 가격이 올라가 매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제 의견을 밀고 나갔다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기라도 하면 제 탓을 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. 지금이 집값이 최저점이고 다시 올라가게 될까요? 아니면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될까요? 이게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결혼할 때 되면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랑 살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나는 집을 사서 들어가자. 근데 상대방은 집을 사지 말고 전세로 들어가자.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뉘면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들 싸우는 걸 목격을 많이 했어요. 부동산 가격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반복을 하는데요. 이때 최저점을 잡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. 최저점, 그러니까 바닥에서 못 사더라도 머리까지 올라간다고 확신이 들면 무릎 정도에 사도 정말 잘 산 게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3억 6천 정도 하던 아파트가 21년도에는 6억 8천 5백만 원까지 올랐는데요. 2년 만에 2억 넘게 오르게 된 거예요. 그러다가 2023년에 부동산 시장이 엄청 안 좋을 때는 4억 5천까지 떨어졌었습니다. 지금은 한 5억 5천까지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데요. 이 아파트가 다시 최고점인 6억 8천 5백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면 지금 최저점 4억 8천에는 못 샀었어도 지금 5억 5천에 사도 1억 3천만 원 더 싸게 사는 게 되는 거죠. 4억이 최저점이고 5억 5천이 무릎 정도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 아파트가 6억 8천 5백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내 집 장만을 선뜻 못하고 있는 겁니다. 부동산 가격은 항상 비쌌습니다. 여기 같이 기사를 볼게요. 1959년 기사인데요. 서울 시내에는 1066호에 달하는 각종 주택이 시공 중이거나 이미 준공되어 있어 그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격이 너무 고가여서 기실 세민층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. 대개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넘기고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. 그 다음 기사를 볼게요. 1979년도에 나온 기사고요. 평당 건축비 역시 전국적으로 41%나 급등했다고 합니다. 몇 년 전부터 해서 지금 우리의 현재 시점과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으시죠? 주택 가격이 200만 원, 4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비쌌다고 했고 건축비도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. 지금 우리는 10억, 20억 하는 아파트를 보고 비싸다, 거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건축비가 급등을 하게 됐었죠. 1999년 기사를 하나 더 볼게요. 아파트 분양값이 폭등했고 평당 1,000만 원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. 얼마 전 분양한 잠원 메이플 자이가 평당 분양가가 6,700만 원에 도달했었는데요. 어마어마했죠. 서울 아파트는 이렇게 결국 상승을 하게 되는 건데 중간중간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.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를 반복을 하는 거죠. 그럼 메이플 자이가 평당가가 6,7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6,700만 원이다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진짜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런데 30년, 40년 후에는 그것밖에 안 했다고?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아파트 가격이 결국에는 오르는 건 맞지만 우리는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사고 싶단 말이죠. 그러면 이렇게 낮아졌을 때 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요. 지금 말씀드리려는 두 가지의 기사가 뜬다면 저점이라는 신호니까 바로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. 첫 번째,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기사입니다. 최근에도 매매가는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전세 가격이 오르면 내 집 장만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매매가가 오르기 전에 전세가가 먼저 오르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세금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기사입니다. 세금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무주택자가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요. 왜 기회냐 하면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세금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. 작년에 부동산 거래가 아예 없으니까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 20%, 30% 더 내라고 했던 거를 아예 완화를 해줬습니다.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.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거죠. 부동산
부동산 세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. 취득세, 종부세, 재산세, 양도세 이렇게 4가지가 크게 있습니다.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주목해야 되는 게 양도세예요. 이 양도세에 대해서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게 된다면 그때 가격이 더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. 그런데 이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 발짝 느릴 수가 있어요. 그 이유는 이 세금 규제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,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는데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규제를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내릴 것 같으면 세금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진짜 최저점에 잡고 싶다 하면은 부동산 세금에 대한 기사를 보고 최저점을 잡는 게 아니라 부동산 공부를 좀 따로 하셔야 됩니다. 결국 저점을 잡은 사람들은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요. 고점에 산 사람들은 부동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지인들이 부동산을 샀는데 얼마 올랐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나도 늦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.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감도 안 잡히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일단 기사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. 근데 하루에만 해도 몇백 개, 몇천 개의 기사들이 올라오잖아요. 이걸 다 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단 말이죠. 그래서 금융이나 정치까지 보면 좋지만 우리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부동산 기사입니다. 처음 신문을 딱 펼쳐보면 이 기사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. 그러면 이 용어부터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. 근데 이 용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보잖아요.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처음에 찾아보면 되지만 나중에 돼서는 그냥 찾아보지도 않아도 그 단어에 대해서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술술 기사가 읽혀지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부동산 기사를 관심 있게 보게 된다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. 부동산 세금에 대한 기사가 딱 떴다 하면은 오늘 당장이라도 이렇게 바뀔 것처럼 적혀져 있습니다. 그런데 특히 부동산 세법은 법이 바뀌어야지 실제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까지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. 이렇게 공부를 하나하나 하게 된다면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새로 생길 건데요.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그 단지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알림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.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그 단지에 대한 새로운 매물이 뜰 때마다 나한테 알림이 오게 되는 겁니다. 알림 설정을 해놓는다면 내가 그 집에 대한 매매가를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잖아요. 근데 알림 딱 떴는데 엄청 급매인 가격이 딱 올라온다 하면은 내가 급매를 확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. 그리고 미리 내가 대출을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런 급매가 딱 나타난다 하면은 가계약금을 딱 걸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가계약금 딱 걸었는데 막상 대출이 안 나오게 된다면 그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대출을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.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결국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. 근데 우리가 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했을 때 최저점을 아파트를 잡는다고 해도 그 아파트 중에서도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갈 건지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이 부동산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. 최저점을 놓쳤다면 이번에도 글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무릎 정도에 사는 거 아닌가? 라고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사는 금액이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.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내 집 마련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.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